자, 여기는 원리를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가로 2번 봐봐요. 자, 189페이지.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걸 밑줄을 닦아놔요. 밑줄을 닦아놓고. 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대표적으로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래요. 이거는 서류라고 써놔봐요. 서류. 자, 요 서류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써놓은 자리에서 모두 다 요걸 보장하기 위해서 나와요.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놔요. 자,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놓고 아까 했던 권리자라고 하나 써놔요. 권리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네요. 우리 이제 개념은 잡아놔야 돼요. 의무자는 불이익이라고 써놔요. 불이익. 자, 불이익이라고 써놓고요. 불이익. 자, 그렇다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서류들은 뭐예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는 뭐 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다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척탁등기입니다. 척탁등기는 관공서가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증명 서류네요. 인감증명도 진정성, 척탁등기도 진정성. 그럼 척탁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리만 잘 기억해 두면 우리가 충분히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거 간파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진정성 보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권리자 것만 몇 개 이제 점검만 해둔다면 서류와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딱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서류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주소 문제가 나왔거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있어서 다음 중 틀린 설명을 골라라. 등기 권리자의 사원총회 결의서 이건 틀린다라는 거예요.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뭘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감각으로 익혀나가냐 못 나가냐. 야간은 요거 하나만 던져둬도 뭡니까? 충분히 문제를 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첫 번째 가로 3번을 가봐요. 자, 가로 3번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자, 등기 신청 정보가 나와요. 자, 등기 신청 정보는 여기는 이렇게 써놔요. 옆에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이야.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라고 딱 써놔요.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다. 그래서 1건 1신청 정보요.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죠. 그래서 A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괄 신청이 있어요. 일괄 신청 23회 때 우리가 출제됐죠. 일괄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이게 동일성이 될 때. 자,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 동일성과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놓고 정리를 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원칙이 1건 1신청 정보, A가 일괄 신청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1번을 살짝 줄 거나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1건 1신청주의 신청 정보고 2번에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동일성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니오는 등기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요거 하나 딱 줄잖아요. 그래서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꼭 출제되는 거. 자, 신청 정보에는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어디 191페이지 요걸 잡으라고. 자, 19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임의적 정보사항. 이게 또 시험에 계속 연타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 임의적 정보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기억니은 요거 잘 잡고. 자,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바로 우리 특히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기간은 언제나라고 하나 써놔요. 언제나 임의적 정보 내용이에요. 자, 기간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바로 당사자. 그러면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특약, 이런 것들을 하나 잡아라. 다음 중 임의적 정보사항이 아닌 것, 임의적 정보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당사자, 약정, 합의, 특약이라는 이런 단어를 구해내면 돼요. 기간은 언제나야. 그래서 이 언제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작년에 출제됐죠. 전세권에 있어서 전속기간은
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기간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 잘 잡아놔야 됩니다.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정보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기간은 약정과 합의와 특약이라는 이런 걸 딱 해서 그래야 임의적 정보사항이 정리가 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1페이지 요게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줄 한번 이제 적어놓고 줄 한번 쳐보죠. 자, 임의적 정보사항이란 등기사항으로서 할 것인지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달려있는 사항을 말하며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법률 규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사호가 나오네. 사호가 뭡니까? 자, 등기원인 서면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기록되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사호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해서 각하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걸로 각하. 그래서 대항력 줄여놓고요. 자, 임의적 정보사항으로서는 그러면 1번에 A번의 기간 동그라미, B번의 특약, C번의 약정 동그라미, 특히 D번 조심해야 돼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특히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자, 그래서 D가 우리가 이제 뒤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자, 작년에 출제된 게 2가 출제됐어요. 2가. 그래서 요거 존속기간. 그 다음에 F, 임차권의 차임 지급 시기, 존속기간. 특히 이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대표적으로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저당권의 변제기, 이자 및 발생 시기와 지급 시기, 특약사항, 특약 동그라미. 그래서 요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미 자 풀어보세요. 거기 문제.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죠. 지상권의 지료는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과 연결돼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22에 아마 기출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이제 한번 넘겨봅시다. 자, 195페이지 가로 4번에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그 옆에다 또 한번 써놔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매매계약서 이미 한번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이렇게 이제 잘라놓고, 자, 그 옆에다 이제 매매라는 것은 이제 법률행위예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자, 이렇게 이제 참고 표시를 좀 해서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정서.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개념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자, 19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요걸 한번 줄 거나요. 자, 등기 원인 정보란 법률행위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요거 한번 밑줄을 딱 꺼놓고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보의 적격성이 나옵니다. 적격성.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등기 원인 정보에는 거기 줄잖아요. 부동산 표시. 자, 등기사항의 기록.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가 기록되어야 되고, 당사자 표시 줄잖아요. 당사자 표시. 자, 만약에 등기원인 증명 적격성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적격성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밋하고 또는을 써놔봐요. 또는 밋하고 또는 가로 열고 밋하고 또는. 자, 옛날에는 등기원인 정세 요건은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야 돼요. 자로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냐면 부동산 표시.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사항이 기록되어야 되고, 등기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있을 거예요. 당사자 표시. 자,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미시 아니라 또는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무슨 정사다? 등기 원인 정사 변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예를 하나 써놔요. 자, 부동산 표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을 하나 써놔요. 과거에는 토지 대장은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없었는데 변질을 재서 토지 대장도 등기 원인 정사라는 걸 조심해 놓고, 자, 당사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써놔요. 자, 주민등록등본. 이 주민등록등본도 과거에는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등본도 뭐냐? 당사자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미시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이제 등기 원인 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왜 그러느냐? 등기 필증에서 등기 필 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요건이 변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 필증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갖춰야 되지만 지금은 뭐다?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 호시탐사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토지 대장, 주민등록등본도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만 잡아두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4번입니다. 계약을 원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금융계약서. 자, 금융계약서는 맨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금융계약서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계약서. 자, 맨 밑에 이제 금융계약서라고 써놓고 금융계약서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요거는 계약이다. 그래서 뭐요? 여기 첫 번째 계약이라고 써놔요. 계약. 자, 계약이어야 된다. 금융계약서는 금융계약이 돼야 돼 일단.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자, 단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제외됩니다. 자, 단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왜 제외되느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으로 가버려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대상이 되면 검인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 앞에다 원칙이라고 적어놔요. 자, 앞으로 이제 금융계약서가 나오면 1단계. 일단 계약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자, 2단계는 뭡니까? 계약을 통과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를 아닌지를 점검하라. 요걸 통과하면 자,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아주 쉬워요. 툭툭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상속, 계약이 아니죠.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서, 계약은 맞죠. 근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버리거든. 자, 선박에 관한 계약, 계약이죠. 선박은 소유권 이전이야. 근데 부동산이 아니에요. 탈락. 그래서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단계로 가면서 포섭하면서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통과가 돼야 비로소 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갖다가 붙여주는 연습만 해주면 돼요. 자, A 조건으로 요걸 조심해야 돼요. 바로 판결서를 조심해야 돼요. 판결서. 그래서 판결서. 이 판결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판결서를 받아 금융계약서를 면탈하거든. 그래서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판결서는 예외적으로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해놨느냐? 금인을 받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게 특히 조심해야 돼, 금인.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판소리라고 합니다. 판소리, 개소리라고 그래요.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 자, 그러면 판결은 바로 뭡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판소리, 판결서. 그래서 요거 특히 조심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 공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중개사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민법, 지문들레 빠져나갈 때 충분히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이제 하나하나 단계로 포섭해 나가라고. 그러면 계약이 아니면 여기에서 멈춰주고.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금융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면 자,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A가 B한테 정여를 했어요. 정여. 아버지 아들에서 정여 계약이네. 소유권 이적이네. 부동산이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여는 금인의 대상이 된다. 이걸 외워야지. 왜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인계약서에서 특히 이 공식을 넣어놓고 대표적으로 이 판결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찾아서 밑줄을 딱 하나 거쳐놓자.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팁이 하나 있어요. 팁을 하나 딱 체크를 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금융계약서를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팁 거기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게 금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96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래서 그걸 제발 좀 잡아달라는 거. 제발 좀 잡아달라는 거. 팁. 거기 하나가 있죠. 우측에 팁. 그래서 판결서. 요걸 잡아두라는 거.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돼요. 그 정도 잡아놔도 우리가 지문에 충분히 우리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금 많이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에 있다가 법률이 개정돼서 규칙으로 밀어붙였거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러면 법률에 있던 걸 규칙에다 밀어넣느냐. 우리 법무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독특하게 서류. 그래서 요게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금인을 제출하는 것, 이제 다시 한번 줄잖아요. 금인을 제출하는 것, 그러면 어디가 이제 하나 잡아놔야 돼? 바로 판결서를 하나 잡아서 줄을 꺼놔요. 판결서 몇 번에 나와 있어요? 자, 판결서. 자, 거기 7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판결서. 요거 한번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2번에도 있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라는 판결서. 그래서 금인, 그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2번. 요거 한번 딱 잡아주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자, 가로 5번에 이제 등기 의무자. 자, 오른쪽 등기 의무자. 요거는 요게 아주 간단해요. 뭐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등기 의무자. 요걸 따로 형광펜 딱 쳐놔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권리에 관한 걸 형광펜 딱 쳐놔요. 권리. 그래서 이제 뒤에 등기필 정보. 그래서 형광펜 딱 쳐놔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자, 요 앞에 뭐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요 밑에다 권리증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권리증이고,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 주느냐? 바로 등기 의무자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알더라도 50% 따먹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래서 그러면 몇 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등기필 정보도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 X.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제공 X. 그러면 선생님 진정성이 보장된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봐요. 그래서 수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강공서, 촉탁 등기들 이런 것들은 제공할 필요가 없죠. 진정성이 확보되는 거. 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요. 자,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제공할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들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요 판결이한 등기 있어요. 판결이한 등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이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원칙, 진정성이 확보됐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 X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예적 측면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등기 필정보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이거예요. 바로 성수한 등기 의무자. 자, 성수한 등기 의무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 요걸 우리 특히 조심하고, 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요거는 별표가 3개. 그래서 반드시 제공해 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바로 그 내용들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기 전에 해서 원리를 기억해라. 그래서 자, 개념 원리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잡아주자고요. 뭐다? 성수한 등기 의무자. 요거 하나 찾아서 행간편으로 딱딱 꺼놓으면 된다. 나머지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출제도 안 되는 영역이니까 옛날보다 많이 더. 그러면 이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서 한번 줄을 딱 꺼내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대출하는 이유 나와 있고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적어본 사람은 자, 등기 필정보의 유형,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제공을 요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제공을 요하는 경우 저기 박스가 하나 있네. 199페이지 정리를 다시 해놨네. 제출하지 않는 거,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유증 줄잖아요. 유증. 요거 행간편 닦아놔요. 유증.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에서 성수한 등기 의무자. 요걸 행간편 닦아놔요. 요거 두 개만 잡아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잡아놓고 선생님 저는 박스가 복잡해요. 그러면 자 199페이지 맨 위에 니은을 별표 3개 놔요. 맨 위에 199페이지 맨 위에 니은 성수한 등기 의무자 요걸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하러 봅니까? 골치 덩어리인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자, 확인 문제도, 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뭐다 틀린 것, 옳은 것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툭툭 쳐가 나가요. 자, 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필정보를 통지받은 것은 소유권을 향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오케이. 유증입니다. 요 유증 조심해야 돼. 유증은 공동 신청으로서 의무자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 그래서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5번이 이제 봐봐요. 성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 되죠. 주로 요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2번, 5번 이런 것들 장난을 많이 칩니다. 뭐 그런 것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러면 기계적이에요. 봐봐 3번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의무자가 없네. 상속 단독 의무자가 없네. 끝에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자 4번에 등기 권리자가 판결 동그라미 툭 쳐요.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완전 기계적입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훈련만 돼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의 시근증 묶인 거. 그래서 그거 저 정도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등이 성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그 옆에다 하나 가로 열고 똑같아요. 하나 써놔요. 그것도 등기 진정성 보장이야. 자, 모든 게 진정성으로 끝나서 진정성으로 헤아려집니다. 그러면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딱 써놔요. 자, 제3자의 동의 성락 허가서와 관련돼서 우리 자주 출제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예요? 2개를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지 말고 2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맨 밑에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토지 거래 허가증. 자주 출제돼요. 지문에. 자, 토지 거래 허가증.
자, 요거는 이제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정도를 한번 맨 밑에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농지 취득 장점은 요건 취득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취득을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는 이제 거래가 포인트예요. 거래가 포인트. 그래서 거래가 포인트. 일단은 농지 취득 장점이 된다면 첫 번째 원리, 농지 해야 돼요. 농지. 그래서 농지. 자, 취득은 계약해야 돼. 계약. 자, 계약해야 돼.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일단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다. 유상, 무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끝. 없어요. 그래서 요걸 자기가 얼마나 써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농지 취득 장면 취득이라는 것은 계약해야 돼. 계약. 그래서 이렇게 계약.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유상, 무상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17회 때 이제 봐봐요. 자, 17회 때, 또 17회 때 한번 출제되고 19회 때 지문으로 출제됐네. 17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상속이네. 상속은 계약이 아니다. 상속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자, 농지 시효 취득. 농지 시효 취득은 바로 자,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 시효 취득은 보다 근본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농지 취득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또 우리 그 공법의 농지법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원리를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 바로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취득은 계약이다. 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증여가 있어요. 자,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어떻게 할까요? 농지를 정의합니다.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죠. 왜? 무상계약이니까 제공해줘야 돼. 상속은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거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거지. 주로 상속, 정여, 가등기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 자, 이번엔 토지거래가고요. 그러면 토지거래가 이 거래라는 것은 축자예요. 대가성이라고 써놔요. 대가성. 대가성이라는 것은 대마대로 유상계약이에요. 유상해야 돼요. 그러면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제공해 줍니다. 유상계약과 예약도 제공해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때 유상계약은 대표적으로 권리가 두 개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이어야 돼. 끝.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 그럼 자기가 요걸 가지고 어떻게 토지 거래 과정을 풀어나갈 건가? 대비만은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출제된 거 봐봅시다. 바로 임차권이 있네. 임차권은 여기 아니네. 그러면 임차권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토지 거래 가구에서 임차권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정여는 무상계약이니까 정여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상속도 제공할 필요가 없네. 상속도.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가등기. 가등기는 어떨까요? 가등기. 가등기는 유상예약이네. 그러면 제공해줘야 되겠네. 본등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제공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럼 바로 그렇게 힘들어서 다 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리. 그래서 요 원리를 좀 우리 토지거래과정 이렇게 이제 원리를 기억해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요 원리를 토지거래과정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렇게 해서 자주 제3자의 동의승낙허 가서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니까 이걸 한번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원리를 기억해 줘야지 자꾸 암기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암기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라도 한번 해가고 가야죠. 201페이지 맨 위에. 자, 기억을 한번 적잖아요. 박스 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그거 하나 줄 꺼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니은의 토지거래허가 정보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정보. 자, 요거 한번 줄쳐놓고 야, 여기에 숨어 있구나라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주세요. 그냥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204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 메뉴에다 204페이지 메뉴에다 써놔봐요. 자,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자, 판결의 한 등기. 자, 판결의 한 등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출제되고 있죠.
자, 판결의 한 등기는 진정성이 벗어났으니까 뭐다 제3자의 동의성 나가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 원칙. 그러면 여기는 A적으로 판결의 한 등기라도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붙으면 이때는 반드시 제공하라 해놨어요. 제공하라. 자, 판결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자, 판결서를 받아서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유권, 그러면 항상 판결을 찾으면 앞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찾아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게 조심해 놔야 돼요. 아마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특별조치법에다 규정해 놨다고. 판결서를 할지라도 소유 제3자의 동의성 허가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제출해야 된다. 어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다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특별조치법 뭐냐?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 놓는 거예요.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해 놔서 요 파트에서는 그걸 딱히 워드를 잡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팁이 하나가 있어요. 팁. 맨 위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할 때 자, 행정관청의 허가들은 정리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걸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판결 나왔다.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확인한다고. 그러면 없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팁이 그냥 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딱 팁을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3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205페이지. 그래도 오타가 나왔으니까 수정 좀 한번 해봅시다. 여기 밑에서 리얼을 찾아봐요. 하필의 특례. 자, 청약 및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요걸 한번 지워서 자기가 법 바뀐 걸 한번 오른쪽 205페이지 거기 가서 하필의 특례에서 거기 나와 있죠. 청약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요걸 뭐로 혼자해야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자기가 외워졌는지 한번 수정을 해봐요.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뭐로 바뀌어야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걸로 좀 바꿔놓으라는 거. 자, 요것도 지울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한번 명칭 한번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204페이지, 205페이지 뭐 복잡한데 봅니까? 그래서 거기 204페이지 메뉴에 팁 요거만 하나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래서 그 팁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8번입니다. 자, 8번과 관련돼서 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한 방법. 요거는 형광펜 딱 정리해놓고요. 뭐 느낄 게 하나 있어. 느껴야 돼. 요 8번은. 자, 줄 쳐놓고 뭔가 하나 느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칠판을 한번 보죠.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뭔가 요거 좀 느껴놔야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죠. 이미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의무자 거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될 사람 제공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기억. 등기 권리자로서 권리자 거기다 형광펜 쳐놔요. 새로 등기명이 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는 누구 거 제공해준다? 의무자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의 부여기간 요거 한번 잡아놓자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죠. 자, 오른쪽에 자, 부여기관과 관련돼서 국제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부 얘네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 그래서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자, 부동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출전하세요. 그래서 법주라고 외워요. 법주. 재국민은 대법원, 재대라고 외워요. 법인 아닌 사단제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고 애국인은 바로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이라고 외워져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놓고 특히 요거는 자, 25회 때 지문 1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도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잡아두면 돼요. 자, 9번에 대리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그럼 밑으로 가요. 임의 대리인 임장 동그라미잖아요. 임의대리. 자, 박스에. 자, 법정대리는 그래서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거든. 그래서 친권자라면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증명서, 후견이라면 후견인 선임 간서, 그럼 특별대리인이라면 특별 선임 간서. 그거는 요게 임의대리가 왜 중요하냐? 임의대리, 법정대리. 나중에 요로 연결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임의대리입니다. 자, 임의대리는 임장으로 줘요. 임장으로 준다고 거기에 써놨으니까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법정대리는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이거는 법정대리, 대리인의 신분증명서거든.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자,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여기에다 임장 뒤에다 플러스 시켜요. 뭔가 여기에다 뭔가 하나 써놔야 돼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요 뒤에다가 뭔가 하나 동그라미 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써볼까요? 임의대리는 임장으로 줘. 요 임장을 누가 이주할 수 있느냐? 바로 대리인이 이주할 수 있어. 그래서 요 임장 뒤에는 결론적으로 본인의 인감증명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이고요. 자, 본인의 인감증명.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니까 이 신분증명서는 대리인 거니까 이때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간혹가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임의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 이러면 틀려요. 본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에서 근데 사실 요걸 이해하면 뭔가 이거는 출제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우리 출제하신 분이 자,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거든.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고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이니까 재밌는 문제니까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의대리는 이 임장을 본인이 주기 때문에 이 임장 뒤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임의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러면 틀려요. 임의대리는 누구의 인감증명이다? 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본인의 인감증명이라는 거. 아니 그걸 또 애워요. 애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게 하나는 있긴 한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맨 밑에 봐봐요. 아까 정리했던 거 3번 봐봐요. 사원청의 계리서, 법인 아닌 사단 판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그래서 이 의무자를 작년에 권리자로 보셨죠. 그래서 이 3번은 그래서 이거는 뭐 애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와 관련돼서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상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누구 거 제출해준다? 불이익을 받는 등기 의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요거는 작년에 주워 먹는 문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는 작년에 모의고사도 또 한번 출제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가로 6번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이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와 바운더리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도 누구 거 제공해 주느냐? 바로 거기 자, 쓰기 싫어요. 그러면 1번에 등기 권리자 줄쳐놔요. 자, 권리자 거 제공해. 이미 그 의무자는 등기가 돼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새로 줄쳐놔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거기에다 행강펜 박바꿔놔요. 박바꿔놔. 자, 그러면 봐봐요. 그 위에다 예를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그 위에다 이런 예를 하나 써놔서 저희가 대비해 두면 되죠. 바로 전세권. 자,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하나 써놔봐요.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죠. 전세권 변경 등기라고 하나 써놔봐요. 변경 등기. 또 하나는 전세권 말소 등기라고 한번 써놔봐요.
말소 등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가지고 진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자기가 노력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과거에는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은 두 종류만 제공해줬거든.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인데, 이거는 법이 개정돼서 바운더리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벌써. 자, 그러면 우리 야간은 워낙 능력들이 있어서 요 세 가지 예를 써봤어요. 자, 그러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딱 우리가 판파를 해야 돼요. 자, 전세권 이전 등기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잖아. 새로운 등기 명인이 추가됐잖아. 제공해줘야 되나, 안 하네. 자,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의 변경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말소 등기는 말소됐으니까 새로 등기 명인이 추가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요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요걸 딱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요걸 포인트로 해서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요걸 가지고 봐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전이라는 변경, 말소, 그래서 보전, 이전, 설정 이런 거 얼마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서 기초를 공사한 거라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러면 주로 이제 변경과 말소를 찾으라는 거잖아.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잖아요. 객체의 변경.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말소라는 것은 말소하는데 새로운 등기명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다 딱 쳐놓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뭐하러 봐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밑에 보니까 내용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돌아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리를 기억하는. 제가 늘 뭐다 기억하자는 것은 원리.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원리를 기억하는데 23년이 걸려서 23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형님들을 암기 사유를 팍 줄여놓는 게 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이런 애를 써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자, 그러면 11번에 가봐요. 11번. 자, 11번은 무슨 정보가 나와 있죠? 대장 정보. 그러면 대장 정보 거기 자, 209페이지 대장 정보.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논리는 이겁니다. 자, 대장 정보는 언제 제출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는 진정성 보장이니까 일단 끌어놓고. 자, 그러면 진정성을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든가. 그러면 요때 제공해 주고요. 요 3번과 관련돼서 특히 요거 조심해야 돼요. 대장 정보 요 3번은 왜 조심해? 이미 설명이 됐다고. 요 대장 정보는 결론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대장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3년 전에 개정된 부분하고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대장 정보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 대체 어느 것들이 있는가 사결봤더니 그럼 줄잖아요.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줄잖아요. 자,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줄잖아요. 4번에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이구나. 보니까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이구나.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도면은 뭐예요? 특히 조심할 거는 도면입니다. 도면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제 하나 써놓고 팁으로 가봐요. 팁.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일부가 기여돼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높아심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메뉴에 다만. 자, B번을 한번 찾아요. 다만. 자, 다만 해놓고 거기에다 별표 하나 해놔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 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는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잡아놓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요. 혹시 도면의 제출 방법과 관련돼서 거기 방가로 2번에 요 2번이 개정돼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 2번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 재단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럼 선생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1번을 가봐요.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예의 조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묶어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의 제출 방법 그 1, 2 이거 한번 꼭 잡아달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법인과 비법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어때요? X죠. 그래서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직접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법인은 언제나 뭐의 전자문서로 작성해 줘야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이게 이제 거기에서 문제 간파가 조심해야 돼. 그 간파 그 1, 2번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13번 인감증명입니다. 자, 인감증명은 그 옆에 공간이 있네요. 자,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 요거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에도 23회 때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인감증명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인감증명 이렇게 쭉 밀어붙여요. 쭉 밀어붙여서 여기에다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등기 의무자라고 써놔요. 하나에 올리는. 그러면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한다라는 소리네요. 등기 의무자. 자,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뭐 하나 써놔요.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 요것만 간파하면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 뭐다 제공하는 거 팍 줄여버려요. 암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인감증명은 누구 거? 대표적으로 등기 의무자 겁니다. 그래서 원래 소유권 명인자, 요걸 우리가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만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우리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해를 하고 몇 개 일반화 시켜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는지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자,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 전세권 설정입니다. 자, 요 관계에서만 좀 따져보자고. 자, 봐봐요. 자, 여기에서 전세권자, 얘가 권리자네. 여자는 의무자네. 원래 집주인이 의무자니까 제공해줘야 되고. 자, B가 뭐다? 제3자한테 넘겼어. 그러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거든. 원래 집주인은 A거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일반화 시킵니다. 자, 써요. 그래서 소유권 2에의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2의 권리 이전 등기. 이전 앞에 소유권 2의 권리가 붙으면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유권 2의 권리가 뭔가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다. 그래서 자, 부기 등기가 되네. 그럼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네. 자, 소유권 2의 권리 이전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네들을 되게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B한테 전세권을 이미 설정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전세권을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네. 원래 집주인은 A거든. 권리자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써요. 자,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EA 권리, 말소 등기네. 그러면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EA 권리가 붙으면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 그래서 나중에 인감증명 풀어보세요. 그러면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전과 말소라는 단어를 적고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소유권 EA 권리가 붙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자, 이것만 봐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유추할 수 있죠. 자, 우리 최근에 출제된 것은 23회 때 출제됐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죠.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누구 거 제공해 주니까? 의무자.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자, 14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들어볼래요? 14회 때 다음 중 등기,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4번에 항공사 촉탁 등기가 나와서 촉탁 등기는 무슨 성이 합부돼? 진정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측면에서 인감증명이 하나의 공식이니까 요거 인감증명 나머지 밑에 건들지도 마세요. 뭐하러 봅니까 그걸.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봐봐요. 하나 가르쳐 드리죠. 자, 그럼 봐봐요. 자, 한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야. 부기등기야. 자, 한매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한번 숙지해서 그 옆에다 딱 정리해서 그 복잡한 것 뒤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책만 복잡한 게 아니라 온 사방 대한민국 등기법 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 유효기간에 대해서 간혹가다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밑에서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하자고요. 유효기간이 3월 이내의 서류는 인감증명,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처분,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본. 이때는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잘 들어봐요.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유효기간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인감증명,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번 주민등록 등처분, 4번 가족관계 증명서, 5번 토지거래 허가증. 정답은 토지거래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증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단순 문제로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 3개월짜리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저한테 나중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이번에는 뭐예요? 저 215페이지로 가요. 215페이지. 자, 215페이지 보니까 1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과 매매 목록 찾았어요? 자, 215페이지.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부동산 거래가액 줄잖아요. 거래가액. 자, 거래가액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1번으로 가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자, 줄쳐놓고 거기에다가 잘라요. 매매계약서 잘라요. 매매계약서 줄쳐놓고 자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잘라요. 줄쳐놓고.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려면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그러면 자, 가등기는 매매계약서가 아니죠. 가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출제된 거 판결서는 매매계약서가 아니거든.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거래가액 등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줄쳐놓고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조심해서 달아놓으면 돼요. 하나의 원리야.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4번에 매매 목록이 나와요. 자, 조금만 참아요.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18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목록 하나 적어놓을까요? 자, 매매 목록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요거 연구 버전 장부 하나 써놔요. 연구 버전이다. 요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작년에 이게 출제될 줄 알았는데 신탁원부로 해서 출제가 됐어요. 신탁원부는 연구 보전 장문대 10년으로 장난을 쳤고요. 연구 보전 요거 하나 딱 잡아놓고 자 그러면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옆에다가 원칙이라고 하나 써놔요. 원칙은 부동산이 2개,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자 2개 이상인 경우, 자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놨습니다. 복수인 경우는 제공하라. 이거는 A적 정면이에요. 자 복수인 경우.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원칙은. 자 그러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하며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이때는 제공. 이거는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 몇 회냐? 올해가 이제 27회거든요. 그러면 과연 출제가 될지 한번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쪽보다는 저는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쪽 부분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연구 보전 장부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줄 한번 쳐놔보자고요. 한 개의 신고 필정에 2개 이상 줄 쳐놓고 1번 옆에다는 원칙, 2번은 애외. 요거만 좀 써놔요. 2번은 애외라고 써놔요. 자, 예정은 한 개의 계약서에 거기 나와 있네요. 한 개의 계약서에. 자, 한 개의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자, 특히 이제 뭐 2번도 2번이지만 3번이네요. 신고 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도 수인과 수인의 매매인 경우 요거 제공하라는 것. 특히 3번은 A적 정면으로서 그래서 1, 2, 3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체크해. 그럼 과연 여기 18회인데 한번 기초가 주목이 돼요. 어떻게 출제될지. 한 번은 출제가 될 때가 됐는데 이제 뭐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보면 되고요. 자, 맨 밑에 2번 무슨 신청이 있어요? 자, 전자신청 별표 5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 그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전자신청입니다. 자, 전자신청에서 우리가 포맷을 잡을 거는 이제 적격자 밑에다가 적격자라고 적어놓고요. 그래서 적격자 옆에다가 가지 3개 필재고 그래서 부적격자. 자, 여기에 이제 판을 깔아놔야 돼. 나머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 적격자, 부적격자. 자, 선생님 저는 여기 안 외울래요. 하나라도 외울게요. 부적격자. 부적격자는 비법인입니다. 그래서 비법인은 바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부적격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적격자도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것도 괜찮죠. 적격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자, 국적을 가진 자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 사용자 등록이라고 써놔요. 사용자 등록. 자,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이. 자, 이렇게 적어놓고 살 약간 붙여놓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판을 잡아놓고요. 자, 여기 외국인 사용자 등록은 여기에다 자, 세모라고 써놔요. 외국인은 언제나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자, 법인은 이 자리에다 딱 줄잖아요.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사용자 등록 대신에 전자증명서입니다. 요거 한번 줄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 사용자 동그라미잖아요. 사용자는 하나, 둘, 셋. 이미 출제됐어요. 세자. 그래서 3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사용자 등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다시 해서 전자신청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세자 3년 유효기간 요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요 비법인과 관련돼서 하나 예를 들어놔요. 여기는 농협협동조합이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농협협동조합은 법이니까
법인이니까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아까 배웠던 박찬호 장학회가 있네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바로 비법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되어 있지만 여기에 변형돼서 농협협동조합과 박찬호 장학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는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비법인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는 한물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박스가 하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 참고 표시, 비법인,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hin간편 딱 켜놓고. 자,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만,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할 수 없어요. 그거 이제 딱 잡아서. 그게 바로 전자신청의 하나의 포맷입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정도.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고요. 자, 뒷장을 넘겨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요거 한번 체크해 놓자고요. 자, 바로 이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몇 년이냐 그거 한번 체크해 놔요.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라고 그랬죠? 2년. 사용자 등록 맨 밑에 있네요. 자, 번거로 3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으로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한번 접해놔서 그래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요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문제 만들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뭐 접수장에 기록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224페이지로 갑니다. 자, 224페이지 가니까 제2절 등기 실행 절차라는 게 이제 나와요. 자, 이제 간신히 여기 왔어요. 간신히. 선생님 어디까지 왔는데요? 봐봐요.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자, 등기소로 와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를 해줘서 이제 등기가 나한테 왔어요. 등기가 나한테 간신히 접수하러 온 거야. 접수. 그래서 1번에 접수가 나와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접수 시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꼭 체크해 놔야 돼요. 접수 시기는 네 번째 줄 거나요. 가로 2번에 저장된 때. 자, 이번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접수한 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과 가로 3번 요번에 가로 3번은 우리 전국 모의고사 보는 데다 출제해놨어요.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은 출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EBS 그 다음에 방문각 요거 공시법 모의고사는 제가 다 출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야 되고요. 자, 등기원의 조사기익교합 이렇게 해서 조사에 대해서 거기 맨 밑에 가로 2번 줄쳐놔요.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줄쳐놓고 자, 오른쪽에 이제 3번을 가봐요. 3번에 뭐가 나오죠? 취하라는 게 나와. 취하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줄쳐놔요. 등기 신청이 취하라 하면 등기 신청이 등기가 완료되기 전 동그라미 철회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취하. 그러면 완료 전에 하는 게 바로 취하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에 보정이라는 게 나와요. 보정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놔봐요. 보하고 정. 그래서 보정. 자, 보충과 정정을 합쳐서 보정명령이라는 거. 보증. 그래서 보증. 자, 등기 신청의 신청은 신청서의 훈계를 보충, 정정시키는 거. 밑줄 딱 꺼놓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18회 때 한번 출제된 게 있어요. 바로 2번에 보정통지. 거기에 이제 줄쳐놨어요. 보정통지가 등기관의 의무는 아니며 그걸 줄쳐놔요. 자, 보정명령 하여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고,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이제 각하를 이제 줄쳐놔요. 각하라는 것은 거기 거부 처분이라고 써놔요. 거부. 그래서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각하 사유가 11개가 있어요. 11개. 11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1호. 1호는 관할 위반.
이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요거 1호와 2호가 중요하죠. 그래서 뒷장 넘겨봐요. 자, 뒷장 넘겨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별표 5개가 돼. 그래서 또 뭡니까? 봐봐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2호가 돼서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민법 103조가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자, 반사의 질서예요. 반사의 질서. 자,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뭐냐? 반사의 질서. 자꾸 순환 문법으로 빠져.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래서 잠시 기다려봐. 104조의 예시 규정을 하나 해놨어요. 폭리.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 돼요? 예시 규정이 돼. 근데 이제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뭡니까? 자꾸 물어봐서 자, 3년 전에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다가 뭐다 예를 들어놨어. 그게 그래서 매년 요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것들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딱 이 규칙 52조에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거 별표 5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아직까지 약발이 세게 남아있어요.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규칙 52조. 여기 아직 세게 남아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요거 반드시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절차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호사유와 관련돼서 죽도록 할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228페이지는 무조건 잡아야 돼. 228페이지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한 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요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다 봐봐요. 여기까지 왔어요. 봐봐요. 자, 등기가 하나 더 이제 접수하러 와서 자, 접수를 했더니 등기관이 심사를 하네. 심사를 해서 각하도 없어요. 각하도 없고 보정도 없고 당사자는 치하도 없어. 그래서 치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등기부로 온 거야. 그래서 뒷장을 넘기니까 등기부. 그래서 거기 2번에 기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입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기입은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고 써놔요. 자, 230페이지 2번에 기입을 기록으로 건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3번에 교합, 여기 교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게 교합은 자, 교합은 무슨 뜻이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교합은 과거의 날인이랑 똑같아. 날인. 그러면 날인인데 요걸 요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전자신청, 전산등기부에 날인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자, 식별부호 기록이라고 써놔요. 자, 누구 등기관이 기록해서 그래서 식별 번호를 기록하면 되면 이게 바로 교합인 거야.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점 찍고 그래서 완료 시기가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등기 완료 시기는 바로 교합한 때가 탄생하게 돼. 그러면 등기 처리는 언제 한다? 교합 전에 이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날인이었어요. 교합 날인. 자, 식별번호 기록 완료 시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완료됐네요.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권리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권리증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31페이지 맨 밑에 작성, 요걸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작성.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 권리증을 작성해 주는 거.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 요거는 그 밑 옆에다가 작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끝나서요. 조금만 참아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작성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자, 231페이지 맨 밑에 2번 작성과 관련돼서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줄쳐놔서 이렇게 잘라놔요. 그러면 뭐다? 새로운 첫 번째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작성하는 게 다 나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줄여놔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래서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줘요. 이게 바로 공식이야.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원리만 딱 해야지만 박스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새로운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쭉 빠져요. 그래서 1번하고 기억 박스로 가요. 자, 보존, 설정, 이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언에 가니까 설정, 이전, 가등기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변경과 경정이 뭡니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 그러면 사실 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요것만 알고 있다면.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래서 요거 작성해 주는데 요거 예를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자, 채권자 대의 신청 몇 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자, 등기 신청인이 채권자, 등기 명인이 채무자 불일치하고 있네.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작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네. 아,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X가 돼요. 조심해 놔야 됩니다. 한번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아까 신청인은 채권자, 명인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작성보다 불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하나를 알면 요게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봐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직권, 등기관이 하네요. 신청인은 등기관, 명인은 딴 사람이네. 그래서 불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입니다. 그러면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는 신청인은 관공서거든, 명인은 딴 사람이거든. 불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촉탁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네. 아, 재밌는 문장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 작성해 주지 않는데 뭘 합니까? 그럼 얘네들은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한 대신에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해줘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아, 그렇구나. 등기 완료 통지서를 날려주는구나. 이 등기 완료 통지서가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 이게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부터 먼저 출제되고 요게 출제돼야 정상인데 요게 먼저 출제되고 지금 이게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등기 필 정보의 작성 그래서 별표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뽑아서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231페이지에도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쭉 한번 넘겨봅니다. 자, 쭉 한번 넘겨보면, 자, 그러면 237페이지로 가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요게 나와 있고, 가로 1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줄쳐놔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2번에 가세자료 송부 줄쳐놔요. 가세자료 송부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1번의 소유권의 보전, 이전의 등기, 가등기 줄쳐놓으세요. 가등기도 포함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다 끝났어.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나니까 행정구역을 변경을 가져오네.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 줄쳐나와요.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줄쳐놔요. 행정구역 변경은 등기의 경우, 자, 등기관의 직권. 나중에 직권 등기할 때 우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직권 동그라미 쳐놓고, 규칙 34조도 행정구역 변경은 직권. 그래서 직권 등기 요거 하나 줄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238페이지. 그러면 등기의 경정. 자, 이미 적어놓고 하니까 원시적으로 이제 원시적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경정 등기. 그러면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유류라는 것은 빠뜨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빠뜨린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경정 등기를 풀기 위해서는 당사자, 그래서 신청이네요. 신청. 그래서 당사자 신청. 자,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정 등기는 신청 경정 등기와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다. 그래서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서 동일성. 작년에 요 동일성만 알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동일성, 당사자, 신청, 작업유류, 등기관 직권. 그래서 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미 자,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정리를 또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저 처음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잡아놔도 돼요. 자,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성이 추가된다. 동일성이라는 걸 좀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다 썼는데 귀찮아요. 그러면 맨 밑에 6번 가봐요. 6번을 저기 경정 전후의 동일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알아야 돼요. 이 동일성을 모르면 경정 등기를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넘기면, 자, 243페이지 제3절 이의신청이라는 게 이미 보칙이라는 게, 보칙이라는 것은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깊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 뭔데요? 1번 이의신청 가서 줄 거나 봐요. 작년에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올해는 이의신청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의 개념은,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이의신청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요번 달에는 삿대질이라고만 적어놔요. 이의신청은 대표적으로 삿대질입니다. 삿대질. 그래서 이의신청은 삿대질이다. 그래서 논점이 한 6개에서 하나 7개, 8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이의신청은 삿대질. 그러면 오늘은 이의신청의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보자고. 1번에 등기간의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줄쳐놓으세요.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으로 등기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우리 등기신청권은 이의신청의 대상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과 2번 정도만 이번 달 곳에 잡아두자고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자, 이제 등기는 마무리가 되고요. 또다시 다음 주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이 되는데, 선생님, 뭐가 반복이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자, 마무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또 50번이 넘었네. 여기 봐봐요. 요거는 표제부, 갖고 얼거네. 표제부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3장 표시 등기. 여기를 다시 배우게 돼요. 표제부. 그 다음에 4장은 뭐가 될까요? 뒷장 한번 넘겨봐요. 248페이지. 자, 248페이지 가니까 3장 무슨 등기가 나와요? 표시 등기. 나오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표시 등기. 또 배운 걸 다음 주에서는 복습을 해요. 복습을. 자, 그러면 4장은 보나마나 뭘까요? 이거겠죠.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겠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고 오늘 시작어요. 자, 끝내자고요. 248페이지 3장 표시 등기 쭉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쭉 한번 넘겨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4장은. 자, 제4장은 277페이지 제4장 권리의 등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등기 277페이지. 여기 이제 권리에 관한 뭐야? 소유권, 보전 등기, 용익권, 담보권을 여기서 배우게 된다고. 이미 다 배운 거 한번 우리 이제 정리하는 셈치고 다음 주에 싹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이제 시중에 이제 뭐예요? 전부 편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바뀌어야 정상적으로 맞아요. 3장 권리의 등기, 4장 권리 등기 이렇게 앞으로 편제가 바뀔 겁니다. 요즘 시중의 책이 편제들이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편제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될 거예요. 근데 좀
그래서 중간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5, 6월 달에 우리 내용에 대해서 약간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공간이 생기더라도 요것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중간이 되니까 다음 주 유정의 미를 잘 걷어보자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다 나와서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다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